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용할 vSphere의 인프라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와 관련된 서버 가상화 기술과 그 다음에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크 순으로 해서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앞으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vSphere에 대한 인프라 가상화 기술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단 VMware의 워크스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vSphere 어떤 설치 과정 그리고 vSphere의 그 vCenter라는 관리 솔루션이 있죠. vCenter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설치를 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전체적인 그 클라우드에 대한 인프라와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vSphere를 사용하기 전에 vSphere에서 제공하는 VMware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인프라 가상화 기술이 어떠한 그 원리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PU에 대한 가상화 동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서버 가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CPU에 가상하는 여러 논리 CPU, 즉 이제 물리적인 CPU가 있고 가상화된 가상화 CPU가 있겠죠. 즉 가상 CPU를 의미합니다. 그 가상 CPU의 부하를 동적으로 로드 밸런싱하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상 머신이 사용하는 그런 CPU 리소스를 동적으로 분배해서 특정 CPU의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CPU를 밀리세컨드 단위로 체크를 해서 가상 머신의 그 워크로드를 이동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죠. 자, 그럼 물리 서버에 존재하는 여러 가상 논리 CPU에 대한 로드 밸런싱. 자,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물리 CPU는 이제 여러분들 PC에는 CPU가 하나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CPU는 하나가 존재해요. 이 CPU 이제 여러분들 그 보드에 보면 메인보드에 보면 PC에 사용되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소켓이 있어요. 이제 소켓마다 각각 그 해당 그 소켓의 종류에 따라서 이 CPU가 그 CPU의 종류에 따라서 소켓 종류도 각각 틀리죠. 그리고 이 소켓에 따라서 메모리 역시 각각 틀려집니다. 사용하는 메모리가 요즘에는 DDR4, 또 예전에 DDR3, DDR2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DDR4 그리고 DDR3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켓에 따라서 CPU의 종류도 다 제각각이죠. 기본적으로 이 소켓의 그 개수는 PC용 메인보드에서는 이 소켓 개수가 하나예요. 하나를 이용을 하죠. 예. PC는 그리고 이제 이 소켓은 다시 코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C에서는 CPU 한 개의 소켓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전산실이나 또는 데이터 센터, 전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서버용 x86 서버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1U라고 그러죠. 예, U 단위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1U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소켓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두 개의 소켓이 존재해요. 두 개의 소켓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켓은 이제 흔히들 우리가 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연산 회로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서버용 CPU는 적게는 쿼드코어부터
16개의 코어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2개짜리 소켓의 어떤 CPU라고 한다면 최대 32코어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소켓이 이제 16개까지 그 코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개의 소켓이라고 한다면 최대 32코어까지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코어를 스레드로 이렇게 물론 코어를 스레드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스레드를 강조해서 나오는 그런 CPU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좌우지간 코어를 이렇게 이제 스레드로 쪼개는 하이퍼 스레드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기능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이퍼 스레드. 그러니까 스레드를 하이퍼 스레드로 지원을 하면서 이 32개의 코어가 결국은 64스레드까지 지원하는, 그러니까 코어가 32개의 코어였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어떻게 해요? 64스레드까지 지원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발전이 되고 있어요. 상당한 그 리소스가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좌우지간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버에서는 소켓이 2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리소스들을 이제 저희는 ESXi라고 하는 서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ESXi 서버에 그러니까 ESXi 서버가 아니고 ESXi 서버에 할다는 것이 아니고 이 ESXi 서버에 이제 가상 머신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ESXi 서버는 이런 리소스들을 각각의 가상 머신에 그 CPU로 가상 CPU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가상 머신은 요 ESXi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죠. 이 하이퍼바이저로부터 가상 CPU, 즉 우리가 이걸 vCPU라고 그랬어요. 이 vCPU를 할당을 받으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 대의 가상 머신에 할당되는 그런 CPU는 물리적인 CPU의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상 머신을 만들면 요 ESXi 서버에 CPU를 할당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PC를 이용해서 할당을 하다 보니까 CPU의 그러니까 프로세서죠. 프로세서 개수는 하나고요. 그리고 코어는 2개로 설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ESXi 서버를 코어로 2개 코어로 2개로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ESXi 서버 2개로 나눠서 서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이제 PC에서 사용하는 그 CPU 코어는 보통 4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서 하나에 2개의 코어가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져서 ESXi 서버에 가상 머신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ESXi 서버에서는 그러면 이제 가상 머신 안에서 또 다른 가상 머신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는 이거를 가상 머신을 통해서 ESXi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ESXi 서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 하이퍼바이저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자, 좌우지간 이렇게 해서 그 CPU 코어를 2개씩 할당을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가상 머신들, 여러 대의 이런 가상 머신들은 물리적인 CPU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러 대의 이런 가상 머신들이 결국은 요 물리적인 CPU 2개의 코어에서 각각 이런 식으로 2개의 코어로부터 해당 리소스들을 CPU 리소스들을 실시간으로 할당을 받는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ESXi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 즉 이 해당 서버가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분배를 하게 되죠. 이거를 CPU 리소스에 대한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요.
자, 이거를 동쪽으로 로드 밸런싱 한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ESXi라고 하는 요 하이퍼바이저 위에 여러 대의 자 가상 머신이 있으면 자 여기에는 물리적인 CPU가 지금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CPU 프로세서가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코어가 지금 두 개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코어 두 개니까 여기서 코어에서 동쪽으로 ESXi가 이런 식으로 해당 리소스들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로드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상 머신들이 사용하는 이 CPU 리소스를 동쪽으로 분배를 해서 어떤 특정한 CPU의 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처리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버는 하이퍼바이저는 자 ESXi 요 하이퍼바이저는 동쪽으로 물리적인 CPU와 그리고 논리적인 가상 CPU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설정되어 있는 VCPU죠. 가상 CPU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CPU 얘들을 전부 모니터링을 해요. 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가상 머신에서 발생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물리적인 CPU에 분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인 CPU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신이 실제로 이 CPU 하나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CPU에서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SXi 서버는 항상 이 CPU의 상태와 가상 머신에 대한 CPU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시분할을 합니다. 시분할, 타임 슬라이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유통사항이 들어오면 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조금 나눠주고 여기 조금 나눠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빠른 속도로 그걸 시분할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빠른 속도로 이걸 처리하는 거죠. 자, 동시에 이제 이 VM에서는 동시에 요청 즉시 바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위 자체가 몇십 그 밀리세컨드 단위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 있는 그 워크로드를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CPU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여유가 있는 그런 CPU 리소스에다가 그 가상 머신에 그 골고루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구축할 CPU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리 CPU는 자 서버에서 2개 내지 4개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물리 CPU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물리 CPU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CPU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저희는 물론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지만 자, 4개가 있고, 그러면 가상 CPU는 여러 개가 있겠죠. 예를 들면 CPU를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 중간에 하이퍼바이저가 있겠죠.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고번을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가상 머신도 VM01 가상 머신 하나에 CPU가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 요 가상 머신 VM2 이와 같이 CPU가 2개가 있는 가상 머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VM4 2개짜리, VM5, VM6 가상 머신이 6개가 있는데 이게 1개짜리인 경우도 있고 2개짜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해당 이 리소스, 근데 실질적인 이 물리적인 CPU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이 CPU, 이 가상 머신에서 첫 번째 가상 머신에서 CPU를 할당 받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ESXi 하이퍼바이저가 동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2개짜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VM5다, 가상 머신이다 라고 한다면 역시 얘도 이와 같이 CPU를 이런 식으로 할당받도록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드 밸런싱이에요. 만일에 해당 리소스가 사용하는 리소스, 즉 뭐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CPU, 첫 번째 CPU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CPU. 그런데 이 다른 쪽에서도 이 CPU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하가 좀 발생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다른 쪽 CPU로 이런 식으로 워크로드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분할로 나눠서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기술이 바로 vSphere에서 사용하는 이런 로드 밸런싱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입니다. 자, 메모리의 그 가상화 기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서버의 메모리를 가상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이와 같은 페이지 공유라든지 벌루닝이라든지 메모리 압축이라든지 VM 커널 수합이라든지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물리적인 메모리를 가상화로 전환을 해서 효율적인 어떤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상 머신의 메모리 총합이 물리적인 서버의 메모리량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가상 머신의 전원을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오버커밋이라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설명드릴 요 페이지 공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제 투명 페이지 공유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지 공유 기술과 그 다음에 이 벌루닝 기술, 요 벌루닝 기술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모리 압축과 VM 커널 수합이라고 하는 스와핑이라는 요 기술은 요건 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NUMA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Non Uniform M은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메모리 액세스, 이건 뭐냐면 뭐 하나의 메모리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쵸? 어떤 그런 의미죠.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 non uniform,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NUMA.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CPU를 사용할 때는, 예전에 그 CPU는 기본적으로 하나였어요. CPU 한 개, 그리고 이 CPU 하나당 한 개당 코어 역시 하나였어요. 예전에 그 우리가 CPU를 사용했던 즉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CPU 한 개에 코어가 하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러한 시절에는 이 구조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CPU 구조가 간단했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CPU 하나와 메모리 하나가 1대1로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어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CPU 대 메모리는 1대1 이러한 액세스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CPU가 기본적으로 CPU 하나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러한 서버 하나당 서버에는 여러 개의 CPU가 탑재가 됩니다. CPU가 탑재가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러한 처리 방식, 서버에서 여러 개의 CPU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SMP라고 그래요. 이걸 Symmetric Multiprocess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처리하는 방식. 자, 이거를 Symmetric Multiprocessing SMP 방식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여러 개의 CPU가 결국은 예전처럼 하나의 CPU가 하나의 메모리를 사용하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개의 CPU가 한 개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SMP 환경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메모리가 있어요.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CPU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대의 CPU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쪽에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CPU가 또다시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느 영역에서부터 이 CPU가 할당이 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영역을 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이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이 CPU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구분이 확실히 필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메모리를 액세스해야 되는지, 즉 메모리 액세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메모리상에 어느 한 부분 위치가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해당 CPU가 사용하던 그 영역을 다른 CPU가 침범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NUMA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NUMA는 CPU 코어와 메모리를 어떤 그룹의 형태로 묶어서 이걸 액세스하도록 처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CPU의 코어와 그리고 메모리를 그룹 형태로, 자, 이렇게 그룹 형태로 묶어줍니다. 묶어서 액세스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NUMA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를 그룹 형태로 나누는 거죠. 여러 대의 메모리가 있으면 한 대의 일단은 메모리 용량이 64기가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CPU가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CPU, 이 CPU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묶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CPU가 있으면 각각의 메모리들을 이렇게 묶어서 이 메모리에 할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CPU는 요만큼의 메모리, 그룹을 지어서 메모리를 그룹을 시켜서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룹핑된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CPU는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제공을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 S&P에 대한 그 액세스, S&P 환경에서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바틀렉 현상이 사라지게 돼요. 이 현상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딱딱 그 메모리를 이렇게 각 그룹을 이렇게 픽스를 시켜버리게 되면, 할당을 해버리게 되면 다른 메모리가 이 해당의 이 메모리 영역 3번이 2번에 할당된 그 메모리 영역을 접근할 수 없을까요?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너무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각각의 CPU와 1번, 2번, 3번, 4번 해당 CPU가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유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번이 2번에 또는 4번이 1번에 1번이 3번에 이런 식으로 각각 접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유연성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어떤 이런 리소스에 대한 메모리 리소스에 대한 그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P 환경에서 S&P죠. S&P 환경에서의 그 바틀렉 현상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이 각 그 메모리에 대한 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각각의 일단은 그룹핑을 해서 묶어놨지만 다른 CPU에서도 해당 그 그룹핑된 자신의 그 메모리 영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NUMA라고 하는 어떤 그런 처리 구조 기술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NUMA는 기본적으로 서버상에서 메모리에 그 액세스하는 어떤 그러한 그 처리 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UMA. 자, 이 용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자 생각을 하시고 페이지 공유라고 하는 걸 좀 보면, 이 페이지 공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그 하나의 영역을 한 페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공유는 게스트 OS에 있는 가상 머신에 있는 램이 있습니다. 램 메모리가 있어요. 이거는 가상 램이죠. 그렇죠? 가상 램 VM 0 그 다음에 VM 1이 있어요. 가상 램이 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두 램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리적인 서버의 램은 하나가 존재하겠죠. 이와 같이 이거는 물리적인 램입니다. 실제 램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가상 머신 사이에서 어떤 이 램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 물리적인 서버에 있는 램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 대의 가상 머신이 이렇게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가상 머신별로 이렇게 램의 한 영역을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페이지 공유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는 정적 페이지가 있고요. 정적 페이지. 그 다음에 동적 페이지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데이터들이 그 메모리상에서 동쪽으로 메모리가 확보가 되고 그때마다 축소가 되고 하는 걸 의미하죠. 정적 페이지는 딱 정해져 있는 크기죠. 그렇죠? 이때 페이지 공유라고 하는 것은 정적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런 정적 페이지를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VM1과 VM0, 1, 2라고 하는 요 각 가상 머신의 램이 동일한 종류의 가상 머신일 경우, 동일한 종류의 가상 VM일 경우, 이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은 메모리를 이 동쪽으로 이제 이렇게 할당된 것이 아니라 정적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쪽 한 영역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얘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가상 머신이 따로따로 사용해야 될 이 영역을 한 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만큼 이 다른 영역을 다른 가상 머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낭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램은 각각의 이 가상 머신들은 동일한 종류의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따로 램을 할당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요 램만, 이 페이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훨씬 더 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정적 페이지에 대한 공유 방법입니다. 하지만 요 각각의 가상 머신들은 각 다른 가상 머신들이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요. 단지 얘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하이퍼바이저 입장에서 보면은, 즉 ESXi가 되겠죠. ESXi에서는 동일한 게스트웨어 OS의 동일한 페이지가 각 가상 머신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상 페이지를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같은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설정을 해 놓게 됩니다. 자, 이럼으로써 다른 그 가상 머신들이 해당 이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 이것이 바로 페이지 공유입니다. 페이지 공유. 램 입장에서는 자신만이 이 영역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투명한 페이지 공유라고 그래요.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가상 머신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한 페이지 공유 기법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메모리 벌루닝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